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자, 첫 번째로는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대차 모멘텀이 이렇게 왔는데 어제는 블랙록과 그리고 싱가포르 국부펀드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하겠죠. 왜 당연한가요? 실제 국부펀드가 현대차에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현대차 인도법인의 IPO에 투자한다고 했습니까? IPO에 투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과거에 이제 LG화학이랑 LG에너지솔루션 분사를 했을 때 당시에도 실제로 LG화학 자체에 대한 어떤 지분 가치의 부분들은 변화는 없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어떤 주가의 변동은 어디가 더 탄력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당연히 LG에너지솔루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국부펀드 입장에서도 어딘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성장 탄력이 굉장히 높은 특히 인도 내에서의 매출 2위를 달성하고 있는 인도 법인의 현대차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한국 내에 현대차에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자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일머니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지금 성장세가 뚜렷하고 특히 이제 사면임을 진행을 했던 이 모디 총리의 정책 하에서 꾸준한 성장을 볼 수 있는 인도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인 거지. 네. 현대차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도 현대차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위치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대차 주가들이 계속 이제 30만 원 간다 뭐 이런 증권가의 레포트도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부진했던 원인은 뭡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좀 후퇴를 했다는 거죠. 네. 오히려 실질적인 자금 유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의 기회로서 일부 자본들이 좀 많이 이동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들이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환차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달러와 약세에 대한 어떤 실적 감퇴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주목을 하다 보니까 수출 지향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타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 수출보다는 내수가 탄탄한 국가를 먼저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인도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개월치 주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현대차 자체에 대한 주가의 모멘텀을 올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IPO가 다가올 때에 대한 일시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이 인도 법인으로부터 나오는 연결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은 오히려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보신다고 하면은 탄력은 유효하기 때문에 만일 이제 현대차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IPO에 대한 적극적인 의의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들 특히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해외에 있는 많은 뭐 스텔란티스도 그렇고 뭐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 좀 조정세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실 사항이라기보다는 시장 회복에 대한 초점이 가장 관건이 되기 때문에 호흡이 필요하다. 긴 호흡을 가다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간에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곧 실적이 발표될 거잖아요. 그 실적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좀 예고가 되고 있던데 실적이 나오면 주가 상승 좀 보여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결국 이제 실적 장세 돌아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연말 장세가 되고 나면은 이 실적을 근간으로 이제 내년도 실적에 대한 점치는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짝만 앞으로 그래서 오세요. 저는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굉장히 파격적인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네. 상방 10% 이상의 목표 주가를 잡고 한번 기대를 해보신다라면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이제 3분기 실적보다 오히려 4분기 실적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제가 이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EU 집행위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굉장히 좀 과감하게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뭐 예상보다 좀 일찍 나온 격이긴 합니다만은 개별 관세가 무려 35%까지 되다 보니까 네. 지금 중국의 상해 자동차, 그러니까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 지금 개별 관세 35% 정도에 그다음에 수입 관세 10%, 총 45%의 관세를 매겨서 유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세 절차를 상대적으로 우회하거나 혹은 약세로 좀 잡고 있는 이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 실적에 대해서의 어떤 편파들이 이제 앞으로 25년도의 실적의 향방을 아주 극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자동차 부품까지 봤을 때 괜찮나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요? 사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의 어떤 주가가 이제 쉽게 잘 버티지 못하다 보니까 매물도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맞아요. 그만큼 어제도 이제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부모가 잘 돼야 자식이 잘 된다는 입장처럼 또 혹은 이제 형이 잘 돼야 동생이 잘 된다는 이런 입장처럼 결국은 이제 으뜸주였던 이 현대차의 주가의 항방에 따라서 좀 많은 변동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만일 이제 자동차주를 좀 내가 분산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신다라면은 결국 현대차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컸던 종목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보여주셨던 차트처럼 뭐 화신이라던가 이제 서현이와 같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업력을 꾸준히 쌓아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커플링이 좀 강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커플링이 되는 쪽은 원체 이제 좀 견고한 쪽, 화신과 서현 이화. 그럼 이 부품주까지 봤을 때 현대차, 기아까지 포함해서 오늘의 토픽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서현이화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현대차라는 어떤 하나의 기업의 이슈에서 봤을 때는 이 IPO는 결국 현대차 인도 법인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좀 공략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50년 동안 동업을 했던 사실상 조강지처입니다. 네. 굉장히 어려울 때부터 함께 일을 해왔었고 인도에서의 업력만 25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그러니까 모바일 기업들에 대해서의 고객사를 굉장히 다양하게 두고 있는 만큼 사실 자동차 업계, 즉 우리가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시점에서 봤을 때 자동차 업계의 부활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서현이화 꼭 놓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0년 파트너 서현 이화가 토픽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사실 최근에 기대감은 있었지만 3개월 동안 15% 빠졌고 어제는 좀 선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길게 봤을 때 원체 내려온 자리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디로 보세요? 사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증시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번트 전략을 좀 많이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네. 상방 10% 정도를 이제 사용하셔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현 주가 대비해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16,700원 선의 목표 주가를 먼저 달성하신 이후에 실제 이제 인도 IPO 법인에 대한 부분들의 지연 연기는 없는지 그리고 실제 공모 자금에 대한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트래킹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제가 타이트하게 14,200원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IPO에 대한 이슈들이 좀 다시 한번 부각이 됐기 때문에 이때 좀 손바뀜이 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네. 지금은 기술적 대응을 중점으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가, 목표가 모두 다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네요. 16,700원 갔을 때 그때 진짜 현대차가 또 어떠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이슈에 맞춰서 그 전개가 잘 되고 있는지 좀 트래킹 전략 짜봐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강했던 금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 KB금융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줬었고 자, 지금 자리에서 금융주 담아도 될까요? 너무 많이 올랐나요? 사실 이제 금융주들 특히 이제 금융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은행주들에 한정적으로 좀 상승이 많이 맞습니다.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과거에 우리가 밸류업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은행들의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의 회복세가 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만일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0.25% 포인트를 지금 인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 이제 은행들의 입장에서는 부실 채권에 대한 부분들의 영업 부분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WGBI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제 편입을 통한 자금 유입 그리고 대표님 천천히 말씀 주세요. 시장에 대한 조성들을 좀 더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보신다라면은 저는 일단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한번 평가가 좀 높게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융주 랠리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지금 부동을 움직이고 있는 부동층처럼 같이 고착되어 있는 주가들은 사실 보험주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보험회사가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소득을 만드는 것은 채권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인하하다 보니까 좀 우려가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타개를 하냐면 보통 이 약관 대출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손해보험사들도 약관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지만은 사실 뭐 종신보험이나 이제 금액들이 굉장히 좀 큰 보험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던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약관 대출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쯤 이 보험주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보다는 보험주가 낫다. 라는 측면으로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금융주가 은행주들이 조금 매물이 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한 달 전이었나요? 봤던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보험사 처브 주식을 지분을 계속해서 좀 매집하고 있다라는 뉴스였던 것 같은데 채권 관련해서 좀 엮어서 볼 수 있겠네요.
배당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은행주, 금융주, 증권주, 그리고 통신주까지 지금 기대감이 있잖아요. 통신에 대해서는 시각 어떠세요? 사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의 착공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비중 확대 자체를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이제 실제 이 통신사들 간의 어떤 알뜰폰 관련된 부분들의 제약들도 여러 가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통신료, 수신료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좀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KT가 사실은 주가 움직임이 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일단 부채 비율이 좀 상대적으로 낮았던 KT나 아니면 SK텔레콤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통신주가 지금까지 좀 거론이 안 되다가 좀 후발주자처럼 느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한 달 사이에 한 번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좀 반등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 내에서는 그럼 SK텔레콤이요? KT요? KT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T 통신주 내에서 괜찮고요. 자, 그럼 탑픽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동양생명입니다. 동양생명. 네, 굉장히 의외의 종목이죠. 사실 네. 밸류업 지수에도 편입이 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 동양생명의 최대 주주는 다자보험입니다. 중국의 다자보험이고요. 이 중국의 다자보험은 우리나라의 금감원격으로 되어 있는 중국의 보험감독위원회에서 실제 지분을 대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동양생명 같은 경우에 항상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 돈은 한국에서 벌고 이 자금을 왜 중국에 송금을 하느냐, 왜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동양생명 측에서도 이제 중국에서 자금이 넘어가는 부분들, 중국 투자들에서 환원이 되는 부분에서는 부정을 하지 않았지만 국부 유출은 아니다라고 늘 이제 해명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제 안방보험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또 동양생명이 또 이슈가 생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방보험의 파산건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태자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태자당 그룹인데 초대당 계열인데. 그 태자당 계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등소평 주석이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중국 내에서는 과거의 주석들과 연관돼 있는 사람들을 다 지우겠다라는 이미지의 정치적 숙청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안방보험의 실제 이제 창립자가 등소평의 외손녀의 사위가 창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아무래도 이 동양생명이 실제 우리종합금융에 이제 매각을 시도를 하다가 이번에 지금 발이 묶였죠. 그러면 결국 이 시간들이 해소가 되기 전까지 중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들의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당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게 국부 유출이 아니다. 정말 그들이 해명을 한 대로 투자자들의 기회를 주고 배당을 더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서 이 수익화된 부분을 오히려 실적으로 갚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된다라면은 뭐 동양생명 8% 정도 배당을 기대하고 접근하더라도 나쁘지 않겠죠.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어떤 갈등 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안 올라간 건 또 아니네요. 보니까 52주로 봤을 때 코스피 코스닥 대비 좀 아웃퍼폼 해준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자리 목표가 어디가 좋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전에 아웃퍼폼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원인은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편입 기대감이었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양생명은 사실 말은 뭐 수호천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상품을 팔고 있지만 그렇죠. 중국에서 지켜주는 수호천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정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어떤 침공 야욕을 좀 강화를 하고 있고 북한과의 어떤 연계를 강화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껄끄럽겠죠. 밸류업 지수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증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다소 좀 약소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과거에 이제 동양생명이 최고점까지 올라갔던 주가로 회복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지만 네.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배당 성향의 강화 부분들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 연말까지는 6,400원을 잡고 이 수익 매매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6,400원, 손절가는 5,300원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님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네, 인고의 시간입니다. 정말 답답한 시간이고 늘 소외가 되는 듯한 느낌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제 이 시세에 분출이 되어 있는 만큼의 여러 가지 종목들 그리고 빠른 순환매에 대한 부분들의 매매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혹은 중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지금 오늘 마찬가지로 여러 섹터들이 거론될 때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없다. 다만 시장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근거로 접근하신다면은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